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일본이 추가 보복하려다 한국 보고 크게 당황하는 현상이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본이 추가 보복을 하려다 당황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 세코 장관은 한국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명백히 보복 조치라고 주장한 부분인데요.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12일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나 백색 국가 제외는 정상적인 수출 관리 차원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에 대해선 보복이라고 이분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코 장관의 이야기는 결국 한국이 보복을 했으므로 일본도 보복을 진행하겠다는 추가 보복에 대한 암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긴 한데요. 그런데 막상 이러한 추가 보복 카드를 꺼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두 가지의 사안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우선 일본에선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될지 몰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우선 한국에 경고한다는 뜻으로 실질적인 조치 없는 수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조가 반영된 것이 최근에 일본 수출 허가권으로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경제 전문가는 만약 일본이 진짜 한국을 위태롭게 할 생각이었다면 추가로 불화소 수출 허가는 내주지 않아야 하는데 허가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이에 LG 디스플레이는 불화소를 국산으로 대체를 해버렸고 삼성은 일부 라인에 테스트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을 정도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일본 미세가구 연구소의 유노가미 다카시 소장이 일본 반도체 산업은 망한 거나 다름없다고 한 이야기가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도쿄올림픽 4천만 명 목표는 둘째치고 전반적인 일본 브랜드가 한국 내에서 극심한 판매 침체를 겪고 있는 것도 경산성의 수출 규제 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새로운 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8군데, 무인양품은 4군데가 폐업했고 일본 맥주는 97% 이상 사실상 판매 제로인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노다로 교체와 지방 재정 적자. 현재 일본 정부는 고노다로 외무상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입니다. 일본 제1야당은 고노다루가 한국의 얼굴에 진흙칠을 했다며 비판할 정도로 일본에서도 너무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과의 외교적인 국면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나가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지방정부 부채도 상당한 편인데 한국의 지방 관광객들이 50% 감소 시 연간 3조 원 이상을 일본에서 손해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여러가지 상황에 재정 적자를 자체적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인데 막상 8월에 일본 여행이 80% 이상 성수기임에도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일본 전체를 흔들 타격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도쿄올림픽이나 아베 정권의 지방 살리기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이 외국 관광객 중에 한국인을 상당히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일본이 강력한 수출 규제보다는 국면 전환을 시도하리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상황이 너무 꼬여서 아베 총리는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등 갈등 장기화 전망도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도쿄올림픽 주 경기장 보고 한국의 선택이 신의 한 수라고 탄식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주 경기장이 지난 11월 완공되었고 다방면에서 그에 대한 칭찬 릴레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전통을 살리는 의미에서 목조가 들어간 유례 없는 올림픽 주 경기장인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장의 디자인을 맡은 건축가 구마 겐고는 전통과 미래를 접목한 올림픽을 기획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올림픽 경기장이 완성되고 나서 기대 이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디자인이 생각보다 그냥 평범하다는 것인데요. 나무로 지어지긴 했더라도 보통의 주 경기장과 그리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건축과 설명과는 달리 미래형 디자인은 아니며 도쿄올림픽 주 경기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느낌이 없다는 평가도 종종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 네티즌들은 일본 건축가인 구마 겐고 디자인보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라크 건축가였던 자하 하디드 디자인이 훨씬 더 낫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주선과 같은 디자인으로 시선을 한눈에 받게 하며 이 디자인을 심사한 사람 중에 한 명도 일본의 천재 건축가로 불리우는 안도 다다오가 있을 정도로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수많은 언론 및 대중들에게 외형이 코끼리처럼 우스꽝스럽다며 반대를 당했습니다. 또한 2조 원이 넘는 막대한 건축 비용이 들어간다며 혈세가 쓰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과 이슈가 겹치는 점은 그 다음입니다. 바로 신궁의 경관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지어지기 전에 일본과 똑같이 겪었던 비슷한 점이었습니다. 당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디자인이 공개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동대문의 전통을 망가뜨린다는 비판을 했습니다만 결국 자하 하디드 디자인으로 건축이 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CNN 등의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장소 탑10에 선정되는 등
외국인 방문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각종 패션쇼를 비롯해서 동대문과 연계도 잘 되어 당시의 비판을 잠재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안목이 맞았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당시엔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디자인이지만 자하 하디드의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동대문이 관광의 메카가 된 게 아니냐면서 결과적으로는 한국에 잘 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자하 하디드를 지지했던 일본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도 한국의 제주도나 강원도에 지어져 많은 관광객들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대중 때문에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올림픽 이후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데 건축물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경기장 내부는 황당하게도 자하 하디드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장 설계 시 성화대도 빼놓는 실수를 해서 결국 건축비도 더 많이 들어가게 생겨버렸습니다. 건축가들도 하디드의 손길로 완성이 되었다면 길이길이 명소로 남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건축물의 심미안적 혹은 미래적 요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정치적 결정을 내린 일본 당국이 지금 한국에는 칠광구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칠광구에는 미국 우드로 윌슨 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천연가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약 10배 수준이며 원유 매장량은 1000억 배럴로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칠광구가 8년이 지나면 일본의 소나기에 그대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분명한 사실은 칠광구는 대한민국의 대륙과 이어진 우리 땅입니다. 대륙붕은 해변에서 깊이 약 200해리까지의 완만한 경사의 해저 지형입니다. 일본은 이 칠광구의 땅까지 오키나와 해협을 사이에 두고 땅이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거리만 좀 가깝다 뿐이지 완전히 대한민국의 땅인 거죠. 그런데 이 땅이 왜 한일 공동개발구역에 묶여있게 되었을까요? 1969년 유엔이 동중국해 대륙붕의 석유 매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만들어서 제주도 남쪽에 칠광구를 설정합니다. 이 당시 국제법은 당연히 한반도 대륙에서 이어진 연장선에 의해 완벽한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자신들의 영토와 거리가 가깝다면서 중간선 경계를 주장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 갑자기 1974년 1월 30일 한국과 일본은 칠광구 공동개발 원칙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일본의 한일협력위원회에서 8억 달러의 원조금을 협박삼아 일본의 야스기 위원이 한국의 김종필 총리에게 강요하고 경제개발 자금이 급했던 한국이 결국 받아들이면서 정식 협정이 체결된 거죠. 이때의 공동개발협정 조약기간이 1978년 6월 22일부터 50년, 즉 2028년 6월 22일까지 되면서 조만간 협정이 완료가 됩니다. 문제는 협정 기간이 완료되고 나면 일본의 독자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가 대륙붕의 경계에 대한 판결에서 육지에서 이어진 대륙 연장선이 아니라 육지로부터의 거리가 기준이 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판례의 적용을 받게 되면 칠광구의 상당 부분이 일본의 소유가 되어버리니 일본은 시간 끌기에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일본은 경제성 부족을 핑계로 아예 탐사 중단을 선언해버렸고 한국은 이후 어떠한 개발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정에서 한쪽이 개발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도 개발할 수 없다 라고 못 박은 조항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끊임없이 칠광구 개발에 대해 일본에 제안을 하면서 어르고 달랬지만 일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도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칠광구에 대한 개발 발표를 강력하게 발표했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 자료 등의 자료를 찾아봤는데 2002년 8월 2일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에서의 공동조사 실시 산업자원부 보도자료에서 한국과 일본은 공동협력사업으로 칠광구 이소구 지역에서 5개 곳을 지정해 3차원 물리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탐사는 2004년 3월 12일 탐사 완료를 확인하고 결과를 교환하는데 한국석유공사는 3,600만 톤의 가채 매장량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석유공단은 매장량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굳이 사업성이 있다고 확인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이후에 한국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결과
2006년 5월 26일자 보도자료에서 한국은 다시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6년도 5월 그 당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니카이 토시히로 경제산업성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 공동으로 시추할 것을 제안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은 이 제안에 대해 이런 방구 반응을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일본은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8년까지 버티겠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정부 차원에서는 2014년 제2차 해저 광물 자원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에 국가적인 대응이 멈춰버렸습니다. 정말 일본의 무대응이라는 큰 벽에 부딪혀버려서 어떠한 시도도 무의미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 만에 정부에서 올해 1월 2일 산업자원부가 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의 통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일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7광구 개발을 한국이 먼저 시작하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일본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을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또 KBS 시사기획창에서 7광구를 3차례에 걸쳐서 자세히 방송하면서 정부와 언론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대 일본에 그냥 빼앗길 수 없다는 강력한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다 밑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대한민국 땅과 이어진 하나의 대륙인데 일본이 가지고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한일 공동개발구역에는 경제성이 없다고 하면서 7광구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 해상 유전을 4개나 가동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해저 파이프를 통해 중국 대륙으로 쭉쭉 공급한다 하니 부랴부랴 빨대 효과로 빨려갈까봐 중국과 손을 잡으며 애걸하고 있는 모습이 기도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을 이끈 한일협력위원회의 초대 회장인 기시노부스케 일본 총리는 아베의 할아버지이며 패전 후 3년을 복역한 A급 전범입니다. 전범 기업들의 임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한일협력위원회의 협박에 맺어진 50년 협정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국가인 일본은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순리를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천연가스와 원유로 다시 부강해지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절대로 7광구를 그냥 빼앗기기에는 일본의 죄가 너무 큽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프램프씨는 계속적으로 7광구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공유하며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끈기 있게 붙어보면 반드시 일본을 누를 것입니다.